딱 1분만 집중해서 들어봐. 우린 나도 역사가 오디오북 제작 활동을 하기 위해서 서울 용산에 위치해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에 갔다 왔어. 그리고 나는 혼일 강리역대국도 지도를 설명할 김지수야. 지금부터 혼일 강리역대국도 지도에 대해 설명할게. 이 지도는 조선 일간에 전시되어 있어. 1402년 태종 2년에 김사영 이모 이호에 의해 만들어졌고, 지도의 이름은 온 세상의 영토와 역대 왕조들의 수도를 한데 그려놨다는 뜻을 의미해. 이 지도는 태종이 조선의 건국을 자축하며 그 역사적인 가치를 만방에 알리고자 하는 포부를 갖고 10수년 동안 국가사업으로 제작된 지도야. 고려나 조선의 수도는 첨사를 해서 작성한 것이 아니라 이슬람 세계와 접촉한 원나라 때 이후 넓어진 중국의 지리관념을 수입해 만들어진 지도야. 동아시아에서 현재 전하는 가장 오래된 세계지도이자 조선 최초의 세계지도야. 이 지도를 자세히 보면 중국과 조선을 실제보다 크게 표현했고, 중국과 함께 조선도 문화 대국임을 표방하려는 의도를 읽을 수 있을 것 같아. 이처럼 혼일 강리 역대국도 지도는 조선의 다양한 시야를 엿볼 수 있는 귀중한 문화유산이야. 지금 우리가 세계를 바라보는 시선은 어디쯤인지 이 지도를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건 딱 1분 더 집중해서 들어봐. 너희 이분 다 알지? 맞아, 바로 조선에 건국한 태조 이성계야. 그리고 나는 조선 태조 어진을 소개할 김태호야. 그럼 지금부터 조선 태조 어진에 대해 소개할게. 먼저 조선 태조 어진은 조선에 건국한 태조 이성계의 초상화로 총 26축이 존재했는데, 이 어진은 1872년 조선 후기의 화가 조중목이 낡은 원본을 그대로 옮겨 새로 그린 그림이자 유일하게 현재까지 존재하는 어진이야. 태조의 어진 중 상당수는 임진왜란 당시에 왜군의 손에 불타 사라졌고, 일부는 6.25 전쟁 중에 부산 용두산 대화제로 타게 되었어. 또한 이 어진은 특이하게 태조 이성계의 말년 모습이 그려져 있어. 심지어 자세히 보면 오른쪽 눈 위에 사마귀가 돋은 것까지 아주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지. 게다가 조선 태조 어진은 초상화 중 가장 어려운 정면상임에도 불구하고 색을 바라게 하여 입체감이 표현되어 있고, 한 가지 색의 명도차를 주는 음영법을 사용하여 얼굴을 표현하였기에 2012년 6월에 대한민국 국보 제317호로 지정되었어. 그리고 이 작품은 앞서 말한 조선 최초의 세계지도인 혼일 강리역 대국도 지도와 같이 국립중앙박물관 조선일관에 전시되어 있어. 친절히 벽에 조선과 이 여진에 대해 소개되어 있으니 직접 가보는 걸 추천할게. 너희도 이렇게 초상화로 남을 위대한 인물이 되는 건 어때? 마저 딱 2분만 집중해서 들어봐. 너희 이 사진들에 나오는 유물들 모르지? 당연히 모르겠지. 지금 당장 이찬인 내가 소개해줄게. 먼저 이 유물들은 들어가자마자 바로 왼쪽인 조선 삼관에 있어. 먼저 화양무기인 삼총통을 알아보자. 화양무기는 고려 때부터 만들어졌는데, 조선은 태조 이성계가 화양무기의 중요성을 알아 고려 말기 채무선을 받아들였어. 화양무기의 전통은 세종 성종기의 절정을 이루었어. 덩치가 큰 천자총통, 진자총통, 현자총통, 황자총통 등이 있었고, 삼총통이나 승자총통과 같은 개인 화포도 있었어. 이것이 바로 세종 때 개발한 삼총통이야. 당시 조선 총통은 둥근 탄환을 쐈는데, 문제는 빈 공간이 남아 탄환이 흔들리고 이로 인해 정확도가 매우 떨어졌지. 그래서 만들어진 건 화살을 쏘는 삼총통이야. 움직이는 탄환보다 고정된 화살이 더 안정적으로 자유운동하여 정확성이 더 좋았던 거야. 조선은 이미 물리학을 적용했던 거지. 다음은 새덩어리처럼 보이는 저울추야. 1472년 세종은 전국에 새 저울과 저울추를 보급했어. 공주에서 만든 이 추에는 금과 양이라는 단위가 표시돼 있어. 왼쪽에 보이는 게 근이고 오른쪽에 보이는 게 양이라는 뜻이야. 1근은 16양, 지금의 약 641g이야. 이 저울추 덕분에 조선은 세금을 공통하게 걷고 시장에 속임 수 없는 거래가 가능해졌어. 다음으로 소개할 건 약연이야. 약연은 약재를 빻거나 즙을 내는 기구야. 배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약선이라고도 불렸어. 안쪽 콤인 연에 약을 넣고 막대인 봉으로 눌러가라. 재료는 약재에 따라 달랐어. 나무, 녹색, 청자, 백자, 유리까지 다양해. 왜 그랬을까? 예를 들어 약연이 청동으로 만들어졌다면 오미자처럼 산성이 강한 약재를 갈 때 청동이 부식되면서 금속이온이 약에 녹아 나올 수 있어. 약효가 변하거나 오히려 해로울 수도 있지. 그래서 조선 사람들은 약재 성분에 맞춰 약연의 재료도 바꿨어. 이 백자 약연도 그중 하나지. 마지막으로 조선의 한의학 도구인 침과 침봉에 대해 알려줄게. 이건 조선시대 침이야. 한의학에선 아주 오래전부터 침을 썼는데 모양이랑 기능에 따라 9가지나 있었대. 제일 많이 쓴 건 머리카락처럼 얇은 침이고, 칼처럼 생긴 피침은 골문대 째서 고름 빼는 데 썼대. 조선의 침은 단순한 바늘이 아니라 환자를 치료하는 의학 도구였지. 이처럼 조선은 물리학, 화학, 의학 등 과학적 원리를 실생활에 적용한 과학기술 강국 같아. 마지막으로 2분만 집중해서 들어봐. 다들 수표라는 걸 알고 있니? 여기서 수표는 영화에 나오는 백지수표 말고 조선시대 때 쓰였던 수의 계측기를 말해. 이 수표를 통해 조선 사람들이 어떻게 수의를 측정할 수 있었고 측정해서 뭘 했는지 등등 궁금하지 않아? 잘 따라와. 우선 수표는 아까 말했다시피 수의 계측기를 말하는데, 조선시대에 청계천의 물 높이를 재기 위해서 만든 기구야. 그렇다면 왜 수표를 만들었을까? 조선시대에는 농사가 가장 중요한 산업이었어. 농사가 잘 되려면 적당한 양의 물이 필요하지. 비가 너무 적게 오거나 많이 오면 백성들이 굶주리게 되는 거야.
그래서 조선시대 왕들은 비가 얼마나 오는지, 냇물이 마르거나 넘치지 않는지 항상 확인했어. 가뭄과 홍수에 잘 대비하는 훌륭한 왕이 되기 위해서였지. 자, 그러면 이제 수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무려 2m가 넘는 돌기둥에 1척 약 20cm 간격으로 10개의 눈금을 그은 후 청계천 한가운데에 세웠어. 3척, 6척, 9척 눈금에는 큰 구멍을 파서 알아보기 쉽게 했지. 평소 청계천의 물 높이는 6척 남짓이었어. 가뭄이 들어 3척까지 내려가면 조선의 왕들은 비를 내려달라고 하늘에 제사를 지냈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9척이 넘으면 청계천이 넘칠 위험이 있으니 개천 바닥을 넓히는 공사를 벌이기도 했대. 근데 사실 수표와 같은 이유로 조선시대 때 만든 기구가 하나 더 있는 거 아니? 바로 너희가 이미 알고 있는 치고기야. 치고기 역시 비가 내린 양을 측정하기 위해 만든 기구야. 조선 세종대인 1441년에 처음 만들었어. 돌로 만든 높은 대 위에 청동 원통을 고정하고 원통 안에 빗물이 고이면 나무로 만든 잘에 넣어서 기필이 쟀지. 사실 지금 이 치고기는 공주에 있던 충청 감영에서 1837년에 제작한 금영치고기를 똑같이 만든 거야. 그리고 지금까지 남아있는 단 하나뿐인 조선시대 치고기이기도 해. 지금까지 수표와 치고기에 대해 알아봤어. 조선시대 때도 비의 양, 물의 높이를 측정하는 도구와 기준이 있었다는 게 신기하지 않아? 나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조선시대 때 과학과 한 발짝 더 다가간 것 같아서 뜻깊었어. 지금까지 나도 역사가 김지수, 김태호, 맹채원, 이찬이었어.